알고 보게 되는 13억 돈성자 사건은 요새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간첩이나 반역자나 종북 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니죠. 이게 벌써 10년 이상 된 법원이 좌경화 종북화된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간첩에도 무죄 선고하고, 그러나 애국자한테 유죄 선고하면 그 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여기로서는 합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해놓으면 연방제 적과통일도 합헌이다, 나중에는 대한민국 소멸도 합헌이다,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꾸는 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아마 이 헌법재판소를 구성을 할 때 종북 정당의 몫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들일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선관위,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조직이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건 아무리 선거를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할 수가 없고 종북 정권을 끝장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종북 정권이 또 지향할 것은 대기업 해체, 연기금을 통한 기업 통제,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이 투자한 그 회사를 주주권을 행사해가지고 통제합니다. 이건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입니다. 한미 FTA 폐기,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민영화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를 가져옵니다. 사유재산권. 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려면 사유재산 폐지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중심적 주의 주장으로 갖고 있는 게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유재산에 붙어 있는 게 자유죠. 사유재산을 폐지하면 자유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자동차 이런 게 다 국가소유다. 국가소유다 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식으로. 그럼 내가 이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어디 여행을 마음대로 갑니까? 교육을 마음대로 시킵니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서 종북 정권이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폐지하고 반일로 가가지고 친북 친중으로 올라갔어요. 친북 친중 노선으로 가고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진보당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공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국군의 해외 파병 금지.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다국제군이 안 가 있는 데가 거의 없죠. 평화유지군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군데 군대를 다 파견해 놓고 있어요. 다 이게 집단 안보, 리비아 폭격할 때도 그때 미국만 했습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 다 같이 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수십 개의 군대가 가있어요. 이라크에도 과거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전에도 16개국이 가동을 했고,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난 해외 파병 안 하겠다.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죠. 한국이 남침당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 대한민국 나라는 해외 파병 안 하는데 남침당했을 때 우리가 왜 파병하느냐. 저 국제 파병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고 또 진보단이 공격한 것 중에서 선제적 군비 감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군비 감축은 반드시 남북한이 연동돼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는 뭘 하나 좀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남북한의 군비 미소 내년 시대 때도 그랬고 항상 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방 감축인데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반역적이고 이적적 공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다. 이건 사실이죠. 그 다음 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이제는 방공교육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거국의 정당성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이미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과서 개정 그거 할 필요 없이 지금 만들어낸, 작년에 만들어낸 그 교과서 그대로 쓰라. 저 북한에서 써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교과서를 그냥 계속 쓰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교육을 금지할 겁니다. 기업인 육군 이승만 박정희 비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대사의 주역을 노동자 농민 빈민으로 설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25 때 일어난 양민 피해에 대해서는 국군의 학살, 인민군의 숙청으로 쓰라고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이미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학살했다 했고 인민군은 숙청했다고 합니다. 숙청은 좋은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 죽인 것을 숙청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고 국군이 한 건 학살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용어를 아마 동일할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법은 뭐냐?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같은 거 만들 겁니다. 반민주 행위자가 아니라 반민주 행위자.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후손 때까지 공민권을 제한하고 재산 압수한다. 친일파로 똑같이 친일 반민족자와 같이 하는 이런 것을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애매한 말투로 선언을 했어요. 소급 입법으로 4.3 사건 5.16도가 재조사를 그 다음에 복지, 소위 무상복지를 선언하면서 세금은 더 거두기가 힘드니까 국채를 대여할 국채. 그리고 14선언에 하나 남북한은 유무성통 정신으로 협력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4선언에 희한한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유무성통 정신이 뭡니까? 유무성통이 뭡니까? 그 말 뜻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유무성통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유무성통 정신 있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유무상통.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 경제가 불황을 겪어가지고 망가지기 시작을 해도 6.15 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북한 경제가 균형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한이 망가져가지고 북한 수준에 접근하면 그게 균형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대충 이게 제가 적어본, 이거 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동안 했던 걸 제가 바로 메모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시면 오늘 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카피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카피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이라도 선거 투표하기 전에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한 10표에라도 영향을 주면 그게 당장에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이건 아마 수십 표로 당연히 결정될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있으니까 저 조각대 작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많이 하세요. 해가지고 막 나눠주십시오. 좀 시작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아까 이걸로 보니까 안 보이네.